네, 잘 씻었습니까? 자, 이제 또 남은 수업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앞 시간에. 예, 보시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앞 시간에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적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공감과 참여를 통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다문화적 영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문화적 시민성을 위한 다양한 하위 목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적 시민성을 위한 다양한 하위 목표 논의. 자,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의 습득.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언어 문화, 백인 사람들과 흑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다든지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타 문화의 맥락을 이해할 것이고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다문화적 지식을 가짐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겠죠. 자,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먼저 정체성이 나와 있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지식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고 가치 및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 자, 정체성을 보시면 어떤 지식을 배워야 되냐, 정체성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에서 기능적 측면을 본다면 특별히 기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에서 가치와 태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및 태도에서 다양성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양성의 측면에서 지식으로 본다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 기능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가치로 본다면 태도로 본다면 호기심과 흥미, 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또 평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화 간 갈등과 충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 가치 및 태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평등과 정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쌓아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치 및 태도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 창조성에서의 지식은 없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및 태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네. 이 도표가 한 도표 안에 모든 것을 사실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인데 여기 보시면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되어져 있는데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기능적 측면에서는 없고 가치 및 태도를 본다면 자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및 태도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평등과 정의의 영역에서 본다면 지식은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화 간 갈등과 충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가치 및 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습득해야 돼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야 되고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가치 및 태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창조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식은 없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다. 가치 및 태도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할 다문화 교육이 사실 뭐 여러분 다문화 시민성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목표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국어 자료실 프로그램 안내 또는 다문화 국가 페스티벌 알록달 무지개 여러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알록달록 무지개 빛 친구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색깔이 다르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 다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기. 여기 보시면 문화 상대주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문화 상대주의라는 모든 문화가 상대적이다. 어떤 문화도 상위 하위 개념이 없다. 그리고 각자 자기 문화가 정말 좋은 문화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우리 문화가 더 좋은 문화다, 다른 나라 문화는 나쁜 문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기 문화의 관점만을 견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입장 바꾸기, 경험이 필요한데 우선 다른 문화의 시각으로 나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장 바꾸기.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개고기 문화 다른 나라에서 우리 사실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 서양에서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고기를 먹는 문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서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아니 개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이고 몸에 좋으니까 뭐 맛있으니까 먹어도 되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뭐 닭고기나 뭐가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 개를 잡아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나쁜 문화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감히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할 때 입장 바꿔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왼손으로는 뒤를 닦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절대 오른손으로 뒤를 닦지 않아요. 절대로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않아요. 손으로 어떻게 더럽게 밥을 먹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손이 더럽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손이 더럽지 않아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나만 쓰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손이 더럽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상대주의 입장 바꾸기. 입장 바꾸기. 그리고 더불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 문화 속에서도
bad, 나쁜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different,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B와 D, bad와 different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낼 수는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타 문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문화적 인식, 문화적 차이를, 갭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잠시 쉬었다가, 잠시, 네, 그렇군요. 잠시 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입장 바꾸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 소수 집단에 대한 주류 집단이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다문화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인정과 이에 대응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타 문화에 대하여 던지는 일상의 식민주의적 시각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식민주의적 시각, 사실 여러분, 미개한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동양이 미개한 나라입니까? 서양 문화가 우수한 문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각을 없애려는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표. 당연하죠.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각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